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세월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고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월호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하는 뉴스를 공정하게 전달해주는 출발 새 아침이 되어주십시오. 상암동으로 이전하셨다고요?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듯이 더욱더 알차게 새로워진 신뢰할 수 있는 방송 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개편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결국은 사술이 됐군요. 예. 제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맡게 된 지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제가 첫 방송에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아직도 가볍지 못해서 더욱더 슬픕니다. 자, 오늘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 메시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분 선정해서 뮤지컬 오피리아의 티켓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시 소개해드리죠. 6440님이 보내주신 문제죠. 사회자님, 허각의 헬로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의 마음과 비슷한 가사가 있습니다. 어제 이 노래 듣다가 눈물을 흘렸네요. 808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터져나오는 비리와 부실덩어리 공직자들의 행태. 제발 모든 분야의 비리가 아닌 청해진 해운만의 문제로 끝났으면 좋겠군요. 조목조목 파헤쳐서 온 국민의 마음속 불신을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 시원하게 풀어주시고 다음엔 이런 대참사가 없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금양호 유가족들이 이 성금을 받아서 의사자 지정 후 받는 보상금을 못 받았다는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 측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아주신 성금을 의사자 유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자 지정에 따른 보상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번 세월호 참사 때 역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절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어제만큼 오늘도 도로 위로는 수월합니다. 출근 시간대 정체 우습을 갖기보다는 주말 오전 시간에 정체 우습을 띠기도 하는데요. 외곽으로 가는 길목들이 외려 더 밀리고요. 도심으로 가는 길목들은 평소보다 한결 수월합니다. 고속도로 위로만 단적으로 봐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밀리지 않고요. 외곽으로만 경기권에서 비교적 짧게 밀립니다. 간선도로 중에서도 북부간선도로가 도심 쪽으로는 수월하고 외곽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 밀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대림로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림 사거리 가는 길이고요. 대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안에서 승용차 석대가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 사고 처리 한창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아침에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 정말 알기 쉽고 재밌게 푸는 시간이죠.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5월 이후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경기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정말 슬픈 일이고 또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엄청난 비극인데요. 이게 또 워낙 큰 슬픔이고 전 국민의 트라우마, 슬픔이기에 저도 그렇고 주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조용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자칫 한국 사회의 소비 축소, 이 소비 급감 분위기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 이 IB들이 예. 예, 어떤 곳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1년간의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도 아예 낮추고 있는데요. 이 노무라 증권을 좀 보면은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이제 4월 민간 소비가 3월보다는 3% 감소하고 예. 5월, 6월, 7월에도 이렇게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이 노무라 같은 경우에 올해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을 아예 2.9%에서 2.2%로 내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수정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거의 내수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다들 공식적으로 어떤 리포트나 보고서를 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소비 축소, 내수 위축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상당 기간 힘들 수 있다. 예.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예전에 이런 참사가 우리가 좀 많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이 어땠어요, 경제 쪽? 이게 통계청 조사를 좀 보니까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소비와 이런 것들이 점점 줄다가 6개월 이후부터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예. 대구 지하철 사고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아주 이후에는 빠르게, 그러니까 크게 급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고 외국 사례를 좀 보면은요, 2001년에 9.11 테러 있었잖아요, 미국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2005년에 카트리나 태풍이라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뉴올리언스를 덮쳤죠. 예. 하고 일본에는 2011년 일본 대지진, 이것도 엄청난 사고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이 경우에도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어마어마한 소비 급감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 한 1년 정도에 다시 서서히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런 경로, 이런 패턴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6개월 정도까지는 이 소비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현재 모두 기업 행사, 학교, 봄 소풍 이런 게 거의 다 무산이 됐고요.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대기업들이 다 어린이날 행사 등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이 지방자치단체들도 5월 뭐 연휴 행사 다 없앤 상태인데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과연 이제 역대 과거와 똑같이 한 3개월, 6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소비가 회복되고 한국 경제가 다시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물음이 커지고 있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자칫 이게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내수 위축으로 한동안 뭐 1년 가까이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힘들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가장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럼요. 이 택시가 거의 우리나라 경제의 선행지수다시피 한데 우리나라 경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큰 사고 이후에 소비가 줄고 확 늘은 이 패턴을 보면은 보상 소비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소비를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많이 줄인 후에 어느 정도와 이게 생활이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된 후에는 갑자기 줄였던 소비를 확 늘리는 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상 소비라는 게 있어서 언제 한번 이것만 나타나면 실은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는 이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일단은 떠받쳐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수출을 가지고 현재 한국 경제를 계속 지탱해준 후에 소비가 돌아서기를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일단 현재까지는 한국의 수출 상태는 괜찮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 수출 사상 두 번째로 5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당분간은 수출이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이거는 잘 돼야 된다는 또 하나의 이 정화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한국의 수출마저도 흔들리게 된다면은 이 내수 소비하고 수출이 같이 죽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달, 5월달은 물론이고요. 7월달, 8월달까지, 그러니까 올 여름이 우리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말씀해 주시죠. 어린이날입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곧 찾아오는데 어린이에 대한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가 보통 어린이가 아니고요. 주식 부자 어린이입니다. 주식 부자 어린이. 어린이 재벌. 어린이 재벌. 재벌닷컴이라는 곳의 이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1억 원 이상 보유한 만 12세 이하. 이게 어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1년 4월 말 이후 출생자. 한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네, 뭐 재벌 숫자만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모두 126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대부분 예상한 듯이
GS, 효성, 두산 이런 재벌 그룹 오너의 친인척들이 많았습니다. 와. 이런 이제 억대 어린이 주식 부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 2012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가 약간 좀 저도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2012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어린이 주식 부자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손자들이나 아이한테 상속을 할 때 세금을 적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장사 오너 가족들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부진한 틈을 탓하 대거 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 증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12년 이후 오히려 어린이 주식 부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건전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죠. 네. 이게 참 우리나라의 슬픈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이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 중에서도 서열도 있습니까? 예? 예, 뭐 이름을 밝히긴 그러는데 참. 그 1위 어린이를 보니까요. GS 에너지 부사장의 이제 차남이었습니다. 10살인데요. 155억 원으로 이 최고 어린이 부자에 올라가고요. 예. 또 두 번째는 한미약품 회장의 손자 11세인데요. 85억 5천만 원으로 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야. 또 상당하죠. 155억, 85억. 특이한 점은요, 이 태어난 지 2년도 안 된, 그러니까 어린이 부자라고 하고 이걸 이제 아기 주식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기 주식 부자도 있었습니다. 경인 회장의 이제 친인척 중에 1살 된 아기가 있었는데 10억 9천만 원에 이 주식을 아주 보유하고 조숙합니다. 예. 네. 그랬었습니다. 이제 재벌가 중에서도요, GS, 효성, 두산, 한국타이어, 세아, 이제 우리가 아는 그룹들의 중에서 다 이 친인척 중에 어린이 주식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다 수억 원대가지의 주식을 보유하고. 예, 조금 기운이 빠지네요. 예. 없으시죠? 예. 수억 원대의 같이 주식 참. 보유하고 계시니까 우리 신경 아유, 쓰죠. 저야 저도 주식 안 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얘기해 주시죠. 예. 자꾸 오늘은 좀 이제 슬픈 뉴스, 이 자괴감만 커지는 뉴스를 네. 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이 중요하다, 중산층 살려야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 사회 중산층 예상했었겠지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일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중산층 측정 및 추이 분석이라는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통계청이 이제 최근에 울프슨 지수라는 거를, 이거 뭐 시상식 문제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울프슨 지수라는 걸 나타냈는데요. 이 울프슨 지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양극화되는 거죠. 막 소득이 여러 개 할수록 중산층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런 취지로 예. 울프슨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높아질수록, 상승할수록 양극화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11년 0.254, 2012년 0.256으로 조금 상승하다가 꽤 잡혔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시 2012년 들어서 완전히 0.256까지 악화되면서 더 커진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중산층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의 그 세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수학여행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 재고해야 된다는 컬럼을 쓴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수학여행의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백 명이 함께 떠나는 단체 수학여행 대신에 학급별로 가거나 테마별 소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 상일여고인데요. 그래서 이 학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상일여고 김진구 교장 선생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이번 참사의 그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예. 또래 학생들이 상당히 심적인 동요가 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학교의 학생들도 실제로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신경을 좀 쓰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그 제자들이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동료 교사, 학생들에서는 같은 동료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 분위기도 한없이 무겁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학생들 뭐 심리적인 어떤 케어 같은 것도 지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들 조심스러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보여주는 그 추모보다는 예. 마음속에 그 슬픔을 간직하고 뭐 이럴 때일수록 각각 위치에서 직분을 다하자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굉장히 지금 우리 김진구 교장 선생님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인터뷰 응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광주 상일여고 수학여행이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제 좀 들으려고 교장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린 건데. 네. 자, 이게 4년 전부터 단체 수학여행을 폐지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이제 제가 학교를 맡으면서 예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예. 200~300명씩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배운다는 수학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이제 교육적 성과가 다한 프로그램이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세월호 때문에 안전 문제가 맨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물론 이제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안전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수학여행 자체가 대규모로 다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폐지를 하고 예. 대안으로 이제 테마 기획으로 그래서 그 제목도 우리 학교 수학여행의 제목은 내일로입니다. 내가 일깨워가는 나의 진로 해가지고 내 길로. 앞글자를 내 길로라는 테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뭐 저는 지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그 학교하고 여행사의 커넥션 때문에 수학여행을 없앨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전 지극히 일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사실. 부분에서 지금 이게 바꾸기가 어려워서 뭐 관행이나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지 예.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없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사실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렇게 입시 때 이 면접을 이제 전 하잖아요. 대학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특히 이제 사회적 배려자 전형 같은 데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10명이면 8명이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공교육이 무너졌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기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아주 지극히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 돌아와서 이 테마로 간다고 그러는데 뭐 테마가 8개라고 그러셨나요? 예. 어떻게 매번 바뀝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제론,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알자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이쪽 호남 지방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뭐 초중학생들은 불국사, 고등학생은 설악산, 이렇게 쭉 하다가 이 근래에는 이제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에 저녁에 이제 장난도 치면서 이래저래한 좀 아쉬운 그런 행위도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앞뒤문 지키고 또 낮이 되면 또 관광지 뭐 문화 유적지를 가더라도 피곤하니까 차에서 안 내려온다 그러고 설령 돌더라도 한 바퀴 빙 돌아서 내려오고 또 저녁이면 또 눈이 좀 반짝반짝하고 이게 애들이죠. 정말로 배움의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알아보자. 그러면 남도의 소리, 남도의 문학, 남도의 역사, 우주과학, 섬체험, 뭐 농촌
그 봉사활동 또 이렇게 해서 쭉 좀 주제를 나열해 놓고 또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이 의견을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8개의 주제를 정하게 됐지요. 예. 그거 참 좋습니다. 지금 저희 이 팀의 스태프들 말이에요. 전부 상당히 불국사 갔다 왔대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저랑 한 20살 차이 정도 나는 사람들인데 저랑 수학여행진 똑같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게. 근데 그러면은 이거 아이디어는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그냥 회의하셔가지고 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가 45년 해방으로 본다라면 70년 근대 현대 교육인데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안 바꿔진 게 지금 수학여행 문화입니다. 아. 대표적으로 안 바꿔지는 게 많이 바뀌어졌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수학여행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좀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 지역을 좀 더 알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서는 뭐 돌산의 갓김치, 벌교의 고막, 예를 들면 영산포의 홍어, 뭐 임실 순창의 고추장. 이 청소년기에 이렇게 음식 문화를 알고 또는 건축을 알고 그러면 평생 동안 고등학교 때의 추억 또 자기 진로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예. 학생들도 좋아하죠. 사실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매년 1학년들이 가는데 예. 예를 들면 제주도랄지 예. 뭐 비행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데 이제 이 테마 소모임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모임이 필요합니다. 예. 학교에서는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반을 흩어져서 주제별로 가기 때문에 반별로 흩어져서 다시 모여야 되고 탐구 활동을 해야 되고 다녀와서 또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점점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말이에요. 이 테마별 수학여행 이거 하려는 학교도 앞으로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 당국이 이런 거는 좀 도와줘야 되고, 예, 앞으로 좀 이런 점을 이렇게 나가야겠다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예.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 매뉴얼에도 소규모 그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많은 것들이 이제 몰라서 안 한 것보다도 예. 실행 단계에서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유보하다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특별히 이제 요새 좀 더 많이 좋아진 것은 예. 지자체가 그 대부분 그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예. 요새는 굉장히 협조를 잘해줍니다. 안내서도 보내주시고, 예. 저는 이제 그 처음, 3년 전에 시작할 때, 전라남북도 12개 시장 군수님께 개별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도와주시라고. 이번에 이제 이게 발전해가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학생 한 명당 얼마씩 또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전국을,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도 지역별로 메뉴를, 그 인프라를 좀 구축해 놓으면. 아하, 알겠습니다. 인프라를 전국망으로 구축해 놓으면. 예. 어느 학생이 이제 3박 4일은 너무 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예. 교통이 훨씬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포장도로 달리는 시대에도 4일, 비행기로 간 시도 4일, 너무 길기 때문에 1박 2일 정도를 해가지고. 전국 인프라만 구축해주면 주제에 따라서. 한두 개 반이. 때로는 더 발전한다라면 알겠습니다. 가정적인 체험하고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테마별 소규모 수학여행 실시하고 있는 학교죠. 광주 상일여고의 김진구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살아줘.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4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금요일이면 이제 주말 분위기 많이 나죠. 그래서 바로 이 주말 분위기 나는 코너 하나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얘기들,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시네마인 뉴스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실 분, 영화 평론계의 대부시죠. 갓파더. 바로 이 코너를 책임져 주실 오동진 영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대부 마음에 드십니까? 좋아하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대부 소리를 이제 듣는 거 보니까 저도 많이 나이가 든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젊어 보이세요. 재수생같이 보이시는데, 보이기는, 예. 네, 뭐 라디오니까. 그렇죠. 네. 자,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영화계에서도 상당히 그 애도 분위기도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우리한테 익숙해진 그 영화계 인사들이 또 성금도 기탁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 일들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요. 예. 많은 행사들을 스스로 좀 취소하고, 좀 엄숙한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장 쪽에서도 그 관객들이 수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화를 보실 만큼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얘기가 한창 진행될 때는 30% 이상 관객 수가 급감을 했었고요. 요즘 다시 극장을 좀 찾으시는 그런 분위기는 보이십니다만 그래도 역시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그 개막된 전주 국제영화제요. 네. 여기도 조용히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주 국제영화제가 그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립니다. 개막이 됩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열리고 지금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5월 8일 서울 환경영화제가 있고요. 예. 5월 29일에 서울 국제여성영화제가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7월에 부천국제영화제, 8월에 제천영화제, 10월에 부산영화제까지 이어져 갑니다. 예. 전주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스타트를 끊는 셈인데 어제 개막식 할 때 매우 엄숙한 분위기로 치러졌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블랙 타이
그 정장을 입고 참석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그 개막식 할 때 이어지는 레드카펫 행사 등등 화려하게 보이는 행사는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들이 참석하면 보통 포토월에 서고요. 그렇죠. 사진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자제하고 전주국제영화제는 올해는 영화 상영만을 하는 그런 영화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리 축제 형식의 모든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공연도 취소하고 특히 락밴드 공연 등등은 전면 취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가장 화려한 행사 중에 하나가 라이징 스타 어워드라는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라이징 스타 어워드도 100여 명의 그 스타 분들이 참석해서 이루어지는 시상식인데 이 시상식도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영화 얘기를 합니다만 영화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현실이 암울할 때 때로는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거나 혹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었을 때 영화 속에서 방향성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랄까요 위축돼 계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극장에 좀 찾아가시면 영화가 물론 오락거리를 주거나 엔터테이닝한 요소가 강한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성찰적인 대중영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와 또 지금 우리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되새겨볼 수 있거나 반성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한공주 같은 작품 요즘 굉장히 화제죠. 맞습니다. 그 독립영화인데 15만 이상 20만 가까운 관객들을 모으고 있고요. 한공주라든가 정정시 주연의 방황하는 칼날 같은 작품들은 진작 우리 사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살짝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재난들, 사회적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정면으로 좀 세상을 좀 응시하시는 것도 치유의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치유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작년에 큰 화제였는데요. 그 영화에서 그 조지 클루니가 우주 공간에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산드라 블록의 환영 속에 나타나서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조지 클루니 대사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이를 잃은 것만큼 더 큰 참담한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이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산드라 블록에게 나중에 하는 얘기는 두 다리로 굳건히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볼 때 그 조지 클루니의 대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어요. 역시 아이에 대한 얘기고 산드라 블록이 그 지구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다음에 우주 공간으로 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산드라 블록이 환영 속에 나타난 조지 클루니의 대사 얘기를 통해서 위안을 받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등등을 좀 염두에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참사를 두고서 어떤 영화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입장에서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1970년에 있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리고 최근 영화로 다시 리메이크가 됐던 포세이돈. 그죠? 이 두 영화인데 이 두 영화가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마 참사를 당하신 그 직접적인 그 피해자분들께서는 아마 전혀 못 보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 일반적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 관객분들, 일반 시청자분들은 아마 영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겠죠. 기억도 하시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는 1978년에 로널드 님 감독이 만들었던 포세이돈 어드벤처고요. 진 해크만이 목사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나왔었고요. 2006년에 그 볼프강 패터슨 독일 출신의 감독이 만든 포세이돈 뭐 이런 작품이 있었죠. 역시 그 크루즈 여행을 떠났던
포화 여객선이 침몰하는 그러한 얘기였고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진 영화였습니다. 재난 영화였고 단순한 어떤 오락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 생존 본능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었고요. 역시 그 희생에 대한 얘기고 재난에 앞서서는 사람들이 역시 이걸 같이 겪고 같이 이겨나가야 한다. 이런 점들을 보여줬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 1978년 영화의 내용이 이제 배가 대형 여객선이 전복이 되지 전복하는 않습니까? 거죠. 네. 전복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승객들, 소수의 승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배 밑바닥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밑바닥에 올라와서 탈출에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지 않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재난을 직접적으로 당한 분들 말고도 사실 이 재난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담한 심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영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역설이었죠.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배가 전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에서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접적인 피해자분들은 다시는 보기 어려운 맞습니다.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그 10월에 제가 3만 톤급 정도의 크루즈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많이 생각하면서 그 크루즈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배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환경 문제, 그렇죠. 환경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배를 탔었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번 참사에 대해서 뭐 각계가 전부 나름대로 이제 생각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영화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삶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베케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나아갈 수가 없다. 나는 나아갈 것이다. 뭐 이런 대꾸되는 반대되는 어떤 대꾸의 그 어귀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삶은 지속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경주돼야 되고 영화는 영화대로 열심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오락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징표를 알려드리고 시대의 방향성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위로와 위안과 힐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화 만들고 좋은 영화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삶의 의지와 또 웃음과 이런 것들을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영화를 그냥 보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화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마치 문자를 습득하듯이 문화에 의해서 영화를 또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속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사회적 산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작품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원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지금의 사회 문제를 다시 한번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작품들이 지금 극장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여유가 없으셔서 영화를 초이스를 잘 못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 영화 중에는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같은 그런 작품도 있었고요.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필로미나의 기적 같은 그런 영국 영화도 있고 파가니니 음악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지금 그 극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412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타이타닉이 떠오르더군요. 마지막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던 장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 타이타닉 얘기도 사실은 많이 요새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 사고의 유사성을 생각하면 예. 거론하셨던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배와 관련된 또 바다와 관련된 영화를 보기가 좀 어렵다. 심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유독 또 사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바다와 관련된 소재의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감정이 생겼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상을 직접적으로 응시하고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어디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포세이돈 어드벤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네, 진 해크만이 상당히 젊었을 때였었죠. 그렇죠. 아마 신세대 관객분들은 아마 이런 배우들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어네스트 보그나인도 그때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배우였고요. 예전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리메이크된 그런 영화 포세이돈과 비해서 인간의 의지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시네마의 뉴스 마지막으로 포세이돈 어드벤처의 주제곡이죠. 모린 맥그리거가 부르는 Morning After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시네마의 뉴스 마치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여러분이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죠. 0840님이 보내주신 문자죠. 초등학교 4학년인 딸이 오늘 하루 효도방학을 해서 안산 합동부장소에 지금 갑니다. 두 아이의 엄마라서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인천에서. 자, 8440님입니다. 6.4 지방선거 거리 유세하지 않고 치르기를 국민 제안합니다. 200%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4808님이십니다. 세월호 사건이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기본이 무너져 내린 심각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6835님이십니다. 신율 교수님이 진행하시니까 부드럽고 듣기 좋습니다. 조용하게 참 진행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8712님이 보내주신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출발 새 아침 팀들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자, 뮤지컬 오피리어 티켓 오늘은 8712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 얼만큼 나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고요. 진보와 보수가 함께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눠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집시다. 그것이 이번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방송 쉬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뜻깊은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